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제 도공처럼 이렇게 결과 나온 것도 있고, 가스오버처럼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결국 제 잘못이고요. 점오든 뭐든,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NBA 먹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2월 달입니다. 2월 달이고, 여러분이 계속 한번 볼 거면 믿음을 줘갖고 이렇게 봐야 돼요, 형들아. 알겠지? 왔다 갔다 할 거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멤버십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더 널널하게 좀 주세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오른쪽 보시고 하시면은 날짜는 또 넉넉하게 드리고, 2월달에 3월달 2월달 마무리 잘하고 또 WBC 하고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좀 안 나와서 요번에 한번 조질 생각이거든. 그래서 말뿐이 아니고 그냥 좀 와서 지금 경기도 없다 보니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계 방송은 어제 안 한 거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 좀 먹고 잔다고 못했어요. 2월 달에 나이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스타트 한번 가봅시다. 오늘 경기는 많지 않고 항상 수요일에는 새로운 회차 열리니까 일단 여기 잡힌 거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블랜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하고 마이애미다. 4.5에 211이다. 또 온다 가야 될까? 아니면 풀엔 가야 될까? 지금 클리블랜드 보면은 좋은 상황이라 볼 수는 없어요. 순위에 비해서.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원체 이제 득점적인 부분이 좀 너무 낮고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좀 일정상이 좀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벌써 약간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클리버랜드랑 뉴욕 닉스랑 붙었을 때도 제일 좋은 거는 언더하고 풀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오클이라든지 이런 또 득점이 좀 나오는 팀들한테는 힘들어했었고 그다음 클리퍼스는 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이겼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에 대한 메리트는 솔직히 까고 얘기했을 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는 항상 지금 모습을 보여주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보선 전에만 봐도 이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일단 클리블랜드의 오바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까고 얘기했을 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갈 생각이고, 역배나 풀에 아니면 언더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고, 결정자적인 부분은 클리블랜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풀 타임을 뛰고 이런 팀들도 마이애미 만나면은 점수가 줄어드는 광경을 나와주니까요. 그래서 나는 마이애미 여기나 풀앤이나 언더 보고, 만약에 클리블이 보여도 그래도 클리블이 미첼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제디 오스마니 이런 애들 부분이 29점 폭발해가지고 앞으로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배팅적으로 그거 두 개 가지고 가기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샌안토니오나 아니면 세크나 저기 미네처럼 약간 접전이 돼갖고 헨티만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름 막 경기만 없으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언더적인 거는 기준점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미러기 전에도 210점대 나왔는데 리턴 매치를 했는데 그것도 점으로 언더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팀이다 보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 프렌이나 역배나 언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대가 되고 무서운 거는 미첼에 대한 부분만 무서운 뿐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경기를 그렇게 좋지 못했다. 클리퍼스도 100점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했지, 나중에 했었으면 또 졌을 수도 있었던 게 클리블랜드의 지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경기 레이커스 대 닉스.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레이커스 안 가겠죠, 제가. 그죠? 그리고 핸디가 없으면은 그만 뉴욕 닉스 그냥 한번 가보겠죠. 박량님, 그래도 르브론 있고 제임스가 있고 다 했으면은 다시 잠깐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냐면 다득점적으로 더 갑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요. 그래서 나는 다득점 아니면 뉴욕 쪽으로 갑니다. 어제 결과 보시면 됩니다. 미네나 오클이나 오클도 결국 잘 싸웠지만 헨티가 없으니까 결국 이기지 못한다면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갈 거면 그냥 다 득자. 어제 골스도 오바 추천. 개나 소나든 뭐든 오바 가서 먹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뉴욕의 오바적인 부분들은 이 브런슨 상당히 잘 데리고 와서 7인 로테이션이라든지 요런 부분 재미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르브론 데이비스 오는 요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르브론이 안 될 때 거의 늑다리인데도 아직도 50점, 40점 뭐 리딩. 왜냐면 슈레더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가야 안쪽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할게요. 기준점도 별로 지금 기준점에서는 별로 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30 정도 잡혀 있으면은 가고 어제 그리고 레이커스 뉴욕이랑 레이커스랑 브루클린 경기 봐도 그게 230이었는데 1쿼터만 조금 멍청한 짓을 했거든요. 그거 하고 225에서 될 뻔했던 그런 부분들이야. 어쨌든 레이커스 같은 경우도 속공 부분에서는 3점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속공 부분들이 5위 안쪽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바를 어제 본 거거든. 브루클린만 안 보고 오바를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대 110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양 팀이 이기던 지던 요런 뉘앙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커스도 빠른 템포 푸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바가 많이 나오고 240도 나오고 요런 부분을 생각하고 르브론하고 요런 르브론은 일단 나올 거니까 무조건 나오거든요. 요런 부분 봤을 때는 일단은 빠른 템포 푸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오바나 아마 핸디가 없을 거야. 없다면 뉴욕 닉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역배든 뭐 양역배든 뭐 약정배든 상관없이 뉴욕 닉스 쪽으로 보고 어제 미네소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 왜냐면 결국 갈 거면 3점 슈터적인 부분에서 나와주든지, 아니면은, 이 르브론이라든지, 웨스브룩이라든지, 요런 애들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주든지, 딴 팀들은 뭐, 골스 위긴스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것들이 참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레이커스를 배팅에, 특히 승패 쪽으로 배팅을 잘 안 한 이유가 그 이유다. 개막을 하고, 거의 찍어준 게 잘 없다. 세강경을 끼고 싫어해서가 아니고 바뀌는 부분이 있고 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감독 성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찍어줍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안 찍어줍니다. 떠도 안 찍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이커스 오바 쪽으로 닉스 더 가기 싫으면 오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한 230초 중 초반 쪽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장자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돼 있는 건 아마 교체로 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안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교체로 뛴다고 보면 되고, 라인업이 없으면 이제, 데이비스 안 뛰는 게 아니고, 교체, 데이비스가 안 뛰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5.5 받아야 되는데, 맞지? 그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줄리어스 랜들이라든지, 뭐, 심스라든지, 이런 애들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거죠. 아니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죠. 아침에 배트맨 배당 뜨는 거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강은. 그리고 클리퍼스는 언더고, 그 다음에 시카고는 오바예요. 선행 자체가 지금. 왜냐면 끈끈한 수비하고, 그날 막 3점 터지고 이랬던 거 빼고는 언더예요. 클리퍼스 짝지는 언더고, 시카고 짝지는 오바야. 이건 뭘까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한 4.5에서 3.5 정도 잡을 것 같은데,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팀 상관 안 하고, 물론 뭐 마이미처럼 이런 언더스러운 걸 보여주진 않지만, 확실히 이 레너드의 효과가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클리퍼스가 추구하는 농구에 상당히 부합을 잘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득점적인 거나 뭐, 좀 백투백에서 뛰었다, 안 뛰었다, 이런 것도 좀 아쉽진 하지만, 뭐, 쉬었다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나온 부분 봤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도 빅3 잘하고 있다고 무조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래 보면은, 벤치 자원이 아예 없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화이트라든지 카루소라든지 특히 카루소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카루소에 대한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루소에 이렇게 뭐 벤치 자원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상호 보완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너무 없단 말이야. 빅3가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말리거나 조금 결장이 있거나 이러면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클리퍼스 쪽으로 아마 핸디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연패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2경기 연속 10점 차 이상 지금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좀 당하는, 아니면 역전패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좀 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퍼스가 아마 정배를 좀 받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아마 226에서 225, 항상 223, 226 이렇게 잡아주는데 저득점도 괜찮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클리퍼스 이런 디펜스적인 부분이라든지 팩투백 일정에서 카일 레너드, 폴 조지, 그렇다고 해서 폴 조지가 보이스 리더가 되진 않죠. 보이스 리더가 뭐냐면 그냥 딱 잡아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성향은 아니야. 그러니까 득점적으로 스코어러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성격의 리더는 아니다고 보니까 그 이상 뽑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퍼스 스타일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디펜스적인 부분들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는 언더나 아니면 클리퍼스 승이나 아니면은 뭐 4.5, 3.5, 5.5까지는 마이승 봐도 될 부분이고, 언더나 마이승이나 약간 같은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더를 가면 혹시 시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카고적인 부분이 다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클리퍼스랑 붙은 팀들을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물론 결과가 아닌 결과도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언더나 클리퍼스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경기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또 해야겠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점수대가 뭐 특히 뭐 부세비치라든지 뭐 이런 애들 지금 미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제한 안 되면 승리하기 힘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언더나 클리퍼스 마인이나 승이나, 승도 뭐 배당 좋으면 마인은 굳이 가져갈 필요 없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농구 4경기 있고 프랑스 리그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하고 샬럿 오늘 당연히 두 개 가겠죠. 3개 갈 게 없으니까. 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제도 뭐 갈 게 없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뭐 라멜로 볼 나올 끼고 쿤보도 나올 끼고요. 결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 244지. 근데 어제 골스 느낌하고 똑같다. 그리고 밀마 보는데 밀마가 별로 안 가고 싶지. 멤피스 같이 말을 못 하고, 그리고 지금 1위 그러니까 원래 잘했을 때는 1위를 딱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추격하고 이겼다가 또 졌다가 프레는 못하고 마에는 못하고 이런 양상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밀마를 잘 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다득점밖에 볼 수가 없고, 샬럿은 마이미 잡고 모처럼 연승을 했어요. 나는 근데 샬럿한테, 이 마이미 이런 팀들한테 연승을 하거나 엄청 못하는 팀이 뭐 다득점 컬러를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테리 로지어 같은 경우는 항상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다른 팀들 컨텐더 팀들한테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 뭐 아직 뭐 트레이드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맥다니엘스라든지 유리몸 헤이워드 같은 경우도 프런트 코트 지원에서 좀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244라는 걸 받는 거야. 그래서 골스랑 그 어떤 경기고 그 경기처럼 그냥 다득점이 훨씬 더 낫다고 봐. 전혀 높다고 생각 안 해. 물론 좀 쫄일 수는 있겠는데, 나는 이 경기는 어제 골스랑 그 어떤 경기고 오클라호마처럼 약간 그런 경기. 그다음 샬럿도 언더보는 팀은 아니잖아. 여러분 까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밀마가 10점 이상인데 지금 멤피스랑 더불어서 뭐 댈러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하는 팀은 딱 깨놓고 뭐 보스턴 7할 승부하는 뭐 덴버 이런 팀들도 잘 해줄까 말 건데, 이런 팀들을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 캡 차이, 그 다음에 점수 그 순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시비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봐야겠죠. 왜냐면 저기도 뭐 로지어 3점적인 부분들, 그 다음 헤이워드 유리몸이니까 안 믿을 거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나는 다득점적인 부분들은 나오고, 미러키가 한 130점대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0대 뭐 110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점 차 나와가지고 요래가지고 뭐 마이너 오버 나온다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뭐 NBA가 240이 넘어도 뭐 해주니까요, 밥값을. 알겠죠. 그래서 어제 골수도 봐봐요. 안 날 듯 안 날 듯 하더만은 마지막 남기고 243가 245인가 그래 나왔던 부분이죠. 딱 그 경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고 마인도 옛날만치 뭐 1위에 비해서 옛날만 16 마인도 가고 했잖아. 15 마인도 가고. 근데 지금은 그래 하는 팀이 별로 없지, 그죠? 요번 시즌에. 그러니까 막 언어바가 높잖아요. 반대팀이 계속 따라오니까. 핸디 가기도 부담스럽고. 자, 덴버 나오네요. 모레가 나오든 요거는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고 요키치 나오고 고든 나오고 칼데 포프 나오면은 상관없습니다. 특히 요키치 나오고 고든 나오면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이건 뭐 갈 건가, 여러분? 뭐 갈 건가요? 어. 일단은 230 오버 볼게요. 언더 볼 일은 진짜 웬만한 거 아닌 이상은 오버 보는 거고. 그리고 데모 마인 볼게요. 지금 6월 5할 승률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 부상 이후에 지금 또 승리를 많이 못 따고 있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댔죠. 강팀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잖아. 강팀 조건 뭐야? 빠졌을 때 하고 패턴 풀어놔서 하고 승리하고 요래 가는 부분들 아니야. 근데 지금 물론 머피라든지 마샬이라든지 그레이엄이라든지 요런 벤치 위주의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덴버랑 붙는데 풀핏이 나와줘야죠. 그때 제가 뉴얼 프렌을 간 거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뉴얼 1.5인가 3.5 정확하게 기억하실 건데 그 부분이 나와서 프렌을 갔던 거야. 결국은 이겼지, 그지? 그래서 나는 승적인 부분을 또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고든 여러분 요키치한테 이렇게 막 꽂혀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고든이 있기 때문에 요키치가 더 사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보면요. 왜? 요키치가 아무리 해도 여기 막아서 다 막지는 못하지만은 고든이나 포터나 마이크 포터 주니어나 마포주나 이런 역할들이 없었다면 꾸준한 역할들이 없었다면은 뭐 그 정도 아닐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지난 또 뉴얼이랑 붙었을 때 딱 뉴얼이랑 붙었었잖아. 그때도 막판에 이게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언더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추격 정도는 잘하거든요. 뉴얼 연체가 뭐 그때도 나왔던 거고 덴버전에. 그래서 전력 요소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풀핏으로 붙어야 된다. 그거 차이 때문에 뭐 동배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4.5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6.5까지 지금 올라간 입장이다. 그래서 나는 방금 지난 경기 때 6월 1.5나 3.5나 풀엔을 봤는데 이렇게 보면 나는 그냥 오버 갈래 하는 사람 오버를 가시고 그냥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경기 때 뭐 결국은 또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댐 승의 만승에다가 다득점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득점을 선택하냐 아니면 댐버만 선택하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갑자기 결정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요 둘이만 나오면 되고요. 요거는 일단 마인을 해야 되는데 마인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오바나 언더가 남아 언더 가기 쉽지 않겠죠. 샬럿 컬러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리퍼스를 갈 거면 언더를 가야 되고 시카고 갈 거면은 오바나 승이나 프렌을 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또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폴 조지 레너드를 받쳐주는 애가 있잖아. 테런스 맨요. 그 부분이 중요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옵션이라든지 원래 원투펀치 에이스급들을 받쳐주는 역할이 얼마나 나아주냐에 따라서 갈 수 있냐 마냐인데 여기는 빅3고 빅3는 해요. 근데 이제 백업적인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가기가 두렵고 그다음에 디펜스적인 부분들은 어느 팀이든 상대를 시켜준다. 물론 마이미처럼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라라고 닉스가 이게 핸디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제 미네랑 저기 세크라멘토처럼 결국은 갈 수 없지 않겠냐. 갈 수 있는 거는 다득점 컬러에 어제 물론 결과는 5점이 빠져서 언더가 나왔습니다. 브루클린이랑 나와서. 근데 1쿼터 때만 말아먹었던 거고 나머지 때는 뭐 60점 페이스도 나왔고 59점 페이스도 나왔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나왔기 때문에 그럼 뉴닉스도 지금 행보를 제가 오바를 계속 추천 골스랑 더불어서 해줄 정도로 언더의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레이커스 갈 거면 오바를 가야 되고 뉴닉스를 갈 거면 닉스 승도 가도 되고 다득점도 가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마이미는 막을 것이냐 뚫을 것이냐 뚫어도 클리블랜드가 지금 언더 양상의 경기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 클리블랜드 일정 보면은 조금 약한 팀들 뭐 휴스턴이나 이런 팀들 만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오코로라든지 모블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내용은 승리를 못 거둔다든지 아쉽게 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마이미 역배나 프렌이나 저득점 양상적으로 볼 거고 나는 많이 봤어요. 보스턴도 잠그는 것도 봤고 미러키 리턴 매치도 208까지 내려갔는데 209점까지 내렸는데 점으로 언더가 나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쉽사리 마이미를 오버 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풀핏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역배는 프렌이고 설사 클리블랜드 승이 뜨더라도
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불안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니스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언더에 뉴욕 니스 프랭 가고 뉴욕이 상대 압도하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상대가 정말 점수를 못 넣어서 뭐 이긴 이런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마이애미는 또 뭐 이기는 부분도 있고 언더적인 컬러는 확실하게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프렌이나 역배나 뭐 언더는 찍어주는 게 맞고 오늘 뭐 경기가 많이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뭐 한 개 찍어도 될 정도의 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 그래도 조합 잘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녹화 끝내도록